자, 오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날 여행지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네. 바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왕, 그리고 어의입니다. 왕과 어의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지의 신이 의탁하고 억조 신민이 받드는 존재. 티엔,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왕 아닌가요? 너무 잘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왕의 건강과 그 질병의 치료, 이건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그 국가 중대사였기 때문에 실록에서는요, 이 왕의 건강 상태와 질환의 증상 그리고 치료 과정을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원장님 계시니까 굉장히 문제를 내기가 참 제가 힘든데, 제가 TN과 우리 아나운서님께 문제를 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문종, 효종, 숙종, 정종. 조선의 왕들인데요.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왕들의 공통점이요. 다 남자다. 이런 얘기 하시고 있죠? 네, 그러면 안 네. 되니까 힌트 좀 드릴게요. 병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오늘 주제가 역사 속 한의학이니까 공통된 질환, 질병은 일 것 같은데 뭘 것 같아요, TN 학생은? 보통 라인 만드신 분들을 보통 뼈, 허리 아픈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디스크 이런 거. 네. 저는 또 왕들이 워낙 오래 앉아 계시니까 약간 치질 이런 치질. 치질로 좀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종, 문종, 효종, 숙종, 정종. 이 공통점은요, 바로 종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종기요? 종기예요. 종기 뭔지 알아요? 네, 압니다. 어떤 거예요? 약간 물드름처럼 나와서 그 염증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시 종기는요, 사실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이었거든요.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서 무려 12명이나 알았던 그런 질환입니다. 와, 이 종기 절반 때문에 가깝네요. 예. 죽음에 이른 왕도 있었어요. 종기로 죽음에 이른다고요? 맞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기 정도면은 여드름 같은 가벼운 피부 질환인데 어떻게 죽음까지 이를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종기는 그 왜 옛날에 그 뼈도락지라고 옛날 표현이 있었는데 아주 작잖아요. 작으면 이제 짜잖아요. 네. 짜내야죠. 고루를 짜내야죠. 네, 짜잖아요. 네. 그리고 닦아내면 되는 건데, 이 실록에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종기 사이즈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진짜 저도 한번 원장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현대의학적으로 그 종기는 모낭에 세균이 감염이 되어서 고름이 생기는 것을 종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낭염이라고도 하죠. 모낭염이 심해지고 커져서 결절이 되면은 종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종기는 원인에 따라서는 기종, 감종, 어혈종, 부위에 따라서 연종, 유종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한 종기의 양상에 따라서 한종, 열종, 허종, 실종 등으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 중에서 또 이 열종이 심한 것을 열독종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은 이 열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용어로 바꾸자면은 창양, 나력, 역류, 욕창, 종양 등을 포괄적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뭐 전문 기관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때 조선시대? 네. 종기를 치료하는 치종청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교수 1명과 치미 3명, 그리고 전어라고 해서 의의가 되기 전에 한의사죠. 10명 정도가 있고, 또 생도 10명이 그 기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면요, 문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의 그 아들이죠. 사실 문종이 정말 세종을 그렇게 닮았대요. 그러니까 문종이 정말 오래 왕위를 이었으면, 와, 진짜 세종 이어서 명분이 날 수 있는데, 엄청난 많은 업적을 또 그러니까요. 세웠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세종 그냥 딱 닮았거든요. 근데 일찍 네. 돌아가세요. 너무 아쉽게도. 그러니까 문종이 네. 이제 36살 때 등에 1척이나 되는 종기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1척이면 그 크기가 종기? 어떻게 되냐면 네. 약 30cm예요. 30cm 되는 종기가 등에 생겼다고요?
요즘도 이런 종기가 있어요? 요즘은 생활 환경이나 위생이 좋아져서 사실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은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 생활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먹는 음식이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실록에 나타났듯이 왕들이 이러한 질환을 자주 앓았다는 것은 고량진미, 너무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영량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 30cm나 되는 이 엄청난 상상이 안 종기. 되네요. 그렇죠. 예, 상상이 예, 안 가요, 저는요, 상상이 이게. 안 되는데요. 어쩌거나 겨우겨우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달 만에 허리에서 종기가 재발을 해요. 이때 허리 종기는 한 1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고름을 뽑아냈는데 그 고름의 양이 2에서 3홉 정도였다고 합니다. 호비라면 허브 아니고요. 아니에요? 허브 아니고 허브요? 홉. 처음 들어서 뭔지도 몰라요. 양의 단위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한 홉이 한 180ml니까 2, 3홉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360에서 540. 그 정도 이거 이상. 350ml잖아요, 이거.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름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 이 효종 역시 종기 때문에 아주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왕이죠. 때는 효종 10년이었습니다. 그 왕의 얼굴, 이번에 또 얼굴에 이 종기가 생겼는데 자꾸 고름이 차고 탕약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침을 맞아보기로 했나 봐요. 당시 이 침을 잘 놓기로 소문났던 어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신가귀. 실록에 따르면요, 이 신가귀는 수전증이 좀 심한 의원이었는데 침은 또 잘 놨대요. 마침 이제 지병으로 집에 있던 이 어이 신가귀가 부름을 받고 급히 이제 대궐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종기가 난 그 자리에 침을 놓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 고름을 짜낸 자리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결국 효종 어떻게 죽었냐면 과다출혈로 죽어요. 이거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너무 허망한 죽음 아닌가요?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침으로 인한 그 출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질병이 오래된 상태에서 체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고 종기의 종류도 아주 어려운 난치성 종류였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마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효종은 또 이렇게 해서 또 돌아가셨고 종기 때문에 그 또 정조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조 역시 정말 그 재위 기간 내내 종기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정조가요 거의 그 원장님급에 해당될 정도로 의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이분 한의사 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학 지식이 아주 해박한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종기가 나면요 자신의 증상을 신하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약을 처방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토론을 같이 했다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기를 완전히 치료를 못했나 봐요. 특히 등 쪽에는 이 종기가 문제였는데 크기가 굉장히 크고 고름도 깊게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서 열도 심하게 났고요. 이게 이제 폐혈증으로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1800년에 정조가 세상을 뜨거든요. 종기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 종기가 참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금방 치료가 안 되나 봐요,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또 피부는 한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인체의 최전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오장육부의 어떤 그 질환이 피부의 증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피부에 그러한 트러블이 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장육부가 많이 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장육부가 왜 상해요, 원장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위의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라든지 먹는 음식, 그다음에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정조가 사실 지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나요? 예, 아시다시피 한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사실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또 잠을 깊게 잠을 못 안 자. 주무세요. 이분 잠을 안 주무세요. 계속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잠을 못 자는 게 또 크게 이제 가장 질병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을 이제 수면을 조절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종기 치료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종기에 쓰이는 그러한 약재와 그리고 이제 고약으로 또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종기에 쓰이는 처방으로는 황련 해독산이나 청금 내탁산, 탕리 소독음 등의 처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고약으로는 국노고나 용천고, 그리고 거수고, 바두고, 추독단, 위향고, 만흥고, 태을고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기로 이 고생하는 왕 중에는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가장 존경받는 왕. 우리 TN 아까 제가 살짝 힌트 드렸는데, 조선 후기에 정조가 있다면 조선 전기엔 누가 있다? 누구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네, 네. 집중할게요. 바로 한글, 후민정음. 후민정 혹시 세종입니다. 맞습니다. 세종. 근데 이 세종대왕은 사실은 이분은 거의 뭐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세종은요, 종기뿐 아니고요. 소갈증이라고 불렸던 당뇨,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이 눈병, 뭐 여기에 뭐 요통, 중풍까지 정말 여러 질환을 달고 살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한 기록에서 그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세종실록 즉위년초 기록을 보면 추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몸이 비중하지 않소. 마땅히 좀 때때로 나와 놀면서 몸의 균형을 좀 유지하시오. 쉽게 얘기하면 야, 살 좀 빼. 아, 운동 좀 해. 좀 제발 너 왜 그래? 라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밖에 안 나가시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시고 뭐 그러시니까. 책만 보고. 네, 책만 보시고. 그리고 이분이 또 좋아하시는 음식이 고기를 좋아하세요. 고기만 진짜, 드시고 예. 책만 보시고 운동 안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종합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은 이런 표현 좀 그러지만 진짜 이게 굉장히 비만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게다가 또 이 일 보시느라고 엄청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그런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고기 좀 그만 드시고 운동 좀 해야죠. 아니요? 높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스트레스도 심했겠죠. 원장님! 조선시대 이렇게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정조라든지 건강에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조선시대 가장 오래 산 왕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장수왕. 무려 83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 기록 보면 뭐 감기 외에는 뭐 그렇게 큰 질병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의 왕들은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예요, 47세. 근데 이분은 무려 83세까지 사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거의 백수하신 거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정조의 할아버지예요. 실록을 좀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요, 종합검진을 자주 가세요. 아나운서님, 저 한 해 종합검진 몇 번 받으세요? 저희는 한 번 하죠. 한 번. 1년에 한 번. 영조는요, 평균, 영조는 1년이 아니라 그냥 한 달로 가봅시다.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받았어요? 2번 정도 아니요? 2번. 11번. 한 달에 11번이요? 아니, 너무 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일에 한 번 꼴로 이분은 그냥 심심하시면 그냥 오늘은 검진을 받자. 이 장세 비결이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 건강을 아주 챙기신 그런 분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면 건강 염려증 같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조가 요즘 시대에 사셨으면 왜 홈쇼핑에 왜 좋은 약들 이렇게 선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집에 이만큼 싸놓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소식이에요. 아까 세종대왕은 과식이잖아요. 네, 과식하셨잖아요. 고기. 네, 고기 많이 드시고. 영조는 얇지 않게. 정반대입니다. 소식입니다. 소식. 그러니까 보통 왕들은요 하루에 5끼 드세요. 영조는요 딱 3끼, 삼시세끼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보리밥 그리고 타락죽.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참 건강하다라는 그 건강식들 이런 것만 드셨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철저한 자기 건강 관리 그리고 소식. 너무 뻔한 질문일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법이라는 한자 아시죠? 네.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의 해석에 따라서 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곧 건강의 장수 비결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원칙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정답이잖아요, 사실은요. 오히려 건강의 비결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데 있지 않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 식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약동원이라고 제철에 나는 채소나 과일들이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강 비결을 짚어주셨는데